랄랄랄라 초콜릿이나 먹어야지.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하얘?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닌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즐겁게 요리하는 진료입니다. 여러분은 달다구리한 초콜릿을 떠오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달콤해서 질려는 초콜릿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 색이 달라져 있거나 초콜릿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했다가 꺼냈는데 표면이 하얗게 변한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혹시 이거 상한 건가? 혹시 곰팡이인가? 너무 오래된 초콜릿 아니야? 하고 궁금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실험실 진료랩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고요. 먼저 초콜릿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초콜릿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은 약 4,000년 전 멕시코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올메쪽이라는 고대 사람들이 카카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사용해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이 열매 안에는 카카오 콩이라고도 부르는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이 카카오 콩을 먼저 큰 나무 상자에 넣고 바나나 잎으로 덮어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시키고 말리고 볶은 다음에 껍질을 쑥쑥 벗겨내면 그 안에 있던 알맹이가 쏙 나오는데요. 이 알맹이를 갈아서 걸쭉한 반죽처럼 만든 것이 바로 카카오 메스예요. 이 카카오 메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데 여기서 추출하는 카카오 버터와 코코아 가루는 초콜릿을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는 이유는 초콜릿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 카카오 버터가 초콜릿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입안에서 잘 녹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카카오 버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체온, 즉 36에서 37도 정도에서 아주 잘 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을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단단하다가 점점 부드럽게 녹아내리면서 초콜릿 특유의 그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준대요. 그래서 입에 넣으면 초콜릿이 사르르르르 녹았던 거구나?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콜릿 표면이 하얗게 변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카카오 버터, 코코아 가루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들어지는 초콜릿은요, 여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도나 습도가 변하면 그 결정의 형태가 쉽게 바뀌고 그 색도 변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블룸이라고 부른답니다. 블룸은 영어로 꽃이 핀다 라는 뜻인데요. 초콜릿 표면에 하얀색이나 회색 무늬가 생기는 모습이 마치 꽃이 피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블룸 현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 블룸, 영어로는 팻 블룸이라고 해요. 지방 블룸은 초콜릿의 온도가 변할 때 생기는데요. 초콜릿의 온도가 높아지면 초콜릿 속에 있는 카카오 버터가 녹았다가 다시 굳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이 표면으로 올라와 하얀 얼룩을 만드는 거예요. 초콜릿을 더운 곳에 두었다가 다시 차가운 곳에 놓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 초콜릿을 넣어두거나 날씨가 더운 날 차 안에 초콜릿을 두고 잊어버렸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기 쉬워요. 이렇게 지방 블룸 현상이 일어나면 초콜릿의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하게 보인답니다. 두 번째는 설탕 블룸이에요. 이건 초콜릿이 습기를 만났을 때 생겨요. 초콜릿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본 적 있나요? 그 물방울 때문에 초콜릿 속의 설탕이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표면이 거칠고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주로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특히 쉽게 발생한답니다. 이렇게 블룸 현상은 초콜릿의 모양이나 색깔을 하얗게 변하게 하지만 사실 초콜릿의 맛이나 영양 성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얗게 변한 초콜릿을 먹는 건 괜찮지만 초콜릿 특유의 부드럽게 녹는 식감은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점. 초콜릿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지 않고 약간 거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만들 때에는 이 블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템퍼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템퍼링이란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 버터 속에 여러 결정체들을 녹이고 다시 냉각시키면서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템퍼링이 잘 된 초콜릿은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데다가 볼륨 현상이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미 만들어진 초콜릿의 볼륨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초콜릿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초콜릿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더운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볼륨 현상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냉장고보다는 실온이 좋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 생기는 냉장고 안과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볼륨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초콜릿은 밀봉된 용기나 비닐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습기가 초콜릿에 닿는 것을 막아 설탕 볼륨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볼륨 현상이 과일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평소 포도나 자두, 블루베리, 감 같은 여러 과일에서 볼륨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류는 처음에 이 하얀 막을 보고 아이 잠깐만, 이거 농약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 하얀 막은 농약이 아니라 과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연적인 막이랍니다. 과분이라고 하는 당류와 천연화학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나 바람으로부터 과육을 보호하고 과일이 수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외부에서 해로운 미생물이 과일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니 하얀 막이 있는 과일이 더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맛있는 과일 잘 고르는 꿀팁! 볼륨 현상으로 생긴 하얀 막이 있는 과일을 고를 것! 또 곶감에서도 볼륨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곶감의 표면을 보면 하얀 가루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곶감을 말리는 동안 감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감이 가지고 있던 당분이 표면으로 나온 거예요. 이 당분이 굳어져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거죠. 이 하얀 가루는 감의 단맛이 응축된 것으로 곶감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먹어도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앞으로도 진료랩에서 다양한 음식과 요리에 대한 신기한 상식을 많이 알아봐요. 그럼 오늘도 진료!